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쟁 같은 주식장 내일 시장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전략을 짜보는 시간 스타워즈 투나잇의 강성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임민소입니다. 스타워즈 투나잇은 여러분들과 함께 매일매일 1시간씩 주식장에서의 전략 함께 세워볼 텐데요. 네, 오늘도 내일 시장 이길 수 있는 4가지 전략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작전명 시크릿 4가지 전략은요. 먼저 삼성전자 이야기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삼성전자가 ASML 지분을 1조 3천억 원을 매각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올해만 거의 4조 원 넘는 투자 자금을 마련했는데요. 앞으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갈지 이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네. 자, 반면에 오늘 2차 전지가 상승을 한 하루였습니다. 그런데 전기차 수요가 줄어들고 있다라는 소식도 함께 있습니다. 정말 갈팡질팡하는 이 배터리 어디로 방향성을 잡아야 될지 두 번째 작전도 세워보도록 할게요. 네, 또 세 번째는 바로 OLED 관련해서 디스플레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특히 AR 시장에서는 올레 도수가 굉장히 중요해진다고 하는데요. 관련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고요. 또 네 번째, 이젠 질렸다. 더 마블스. 혹시 보셨나요? 아니요. 저도 안 봤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이게 좀 상당히 아직 여론이 좋지가 않습니다. 네. 전반적인 플랫폼 시장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투마로우 스타워즈 통해서 수익률 대결도 펼쳐지고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작전면 시크릿 가보도록 할게요. 네, 내일 시장 이길 수 있는 4가지 전략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전명 시크릿 함께할 매니저부터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MBN골드 백인현 매니저, 한규수 매니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매니저님들. 자, 먼저 오늘 시장 어떻게 마무리가 됐는지 지수 상승 종목 수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모처럼 시장이 반등한 하루였습니다. 코스피는 1.23% 상승해서 2,430포인트를 상회했고요. 코스닥은 2.55%가 상승했습니다. 794포인트까지 올라갔는데 이 여세를 몰아서 내일 다시 한번 800포인트에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상승 종목은 700개가 넘는 종목이 상승을 했고요. 코스닥에선 1,200개가 넘는 종목들이 상승하며 멋지게 하루를 마감했습니다. 네, 다음 수급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에서는 기관이 6,269억 원 매수세를 보여주면서 마무리가 됐는데 외국인과 개인은 반면에 매도세를 보였습니다. 또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이 2,814억 원 매수세를 보였고 또 개인과 기관은 매도세를 보이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확실히 시장이 2차 전지가 좀 올라가야 네. 시장도 반등을 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네. 매니저님들은 일단 오늘 시장 어떻게 바라보셨는지 한 줄 평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규수 매니저님. 네. 자, 오늘 시장에 대한 한 줄 분석은 지수 바닥 확인 이렇게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바닥 확인. 그렇다면 지수는 일단은 지금 코스피 기준으로는 2,400은 확실히 버티는 것 같고 네. 코스닥은 그래도 790은 버틴다 이 얘기인가요? 일단 코스피가 바닥을 찍게 되면 코스닥도 같이 바닥을 찍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렇게 되게 되면 코스피가 이제 2,300선에서 저점을 찍고 1차로 반등을 했고 그리고 21이평선에 지지를 받고 오늘 반등에 나서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큰 흐름상으로는 코스피는 2,300선 정도 선에서 바닥을 친 것으로 보고 있고 이 2,300선이라고 하는 지수대가 올해 연초에 2,300선이 잠깐 깨졌습니다만 한 번 저점 찍었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해 말에 2,300선을 좀 깨긴 했습니다만 역시 2,200선, 2,300선 이 정도 선에서 저점을 찍었기 때문에 큰 흐름에 있어서는 3번에 걸쳐서 지금 바닥을 찍은 이런 상태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지금
바닥을 치고서 올라갔다가 눌림목에서 다시 반등이 나서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바닥을 친 게 아닌가라는 그런 판단을 할 수 있겠고, 코스피가 저 정도 선에서 저점을 찍게 되면 코스닥 지수도 최근 저점인 750선 정도 선에서 이제 바닥은 친 것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오늘 저점에서 다시 한번 중간 바닥 779.47포인트 찍고 올라왔기 때문에 대체로 뭐 750에서 60선, 70선 요 사이 선에서 코스닥도 이제 거의 바닥을 쳤다라고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만 문제는 뭐냐면 지금 시장이 바닥을 쳤다라 가지고 본격적으로 가느냐, 이게 이런 관점보다는 바닥을 쳤기 때문에 본격적인 상승까지는 약간의 시간은 좀 걸릴 가능성이 높아요. 여러 가지 불확실성 변수가 있고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변수들을 하나씩 해소하면서 주가가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빠르지는 않더라도 점진적인 반등 가능성이 있고, 반등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무서워하지 말고 시장에 대한 좀 긍정적인 마인드를 좀 더 강화해야 될 그런 위치가 아닌가라는 그런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어느 정도 바닥이 확인됐다. 그리고 반등할 수 있는 그 시그널을 좀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다음 백인현 매니저님, 백GPT의 오늘 분석 어떤가요? 일단 오늘장 한 줄 평은 공매도 개선 기대감에 2차 전지 또 한 번 반등이라고 제가 이제 적어놨는데요. 일단 지금 오늘 코스닥 지수가 강하게 반등한 건 여지없이 2차 전지가 그렇죠. 좋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790포인트, 코스닥 지수 790포인트 아래에서는 2차 전지 쪽으로 매수세가 들어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했고요. 그리고 사실 지난주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공매도 중단이 되면서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한번 급등하고, 지금은 어제까지만 해도 관련 종목들이 그 이전 수준까지 다 하락을 한 상태였는데, 이번에 오늘 장중에 정부 차원에서 공매도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공매도 중단을 계속해서 풀지 않을 그렇죠. 거다라는 기사가 나오면서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다시 한번 반등을 했습니다. 네. 물론 이제 지난주 월요일만큼의 반등은 아니지만 네. 사실 지난주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많은 투자자들이 너무 이제 들뜬 나머지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을 과매수한 측면이 있다라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투자자들이 어느 정도 냉정을 찾은 상태에서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을 매수했기 때문에 개인적인 견해로는 2차 전지를 포함해서 코스닥 지수가 전반적으로 바닥을 확인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790포인트 아래에서는 계속해서 2차 전지 관련 종목으로 수급이 들어오고 있고, 2차 전지가 가면 결국에는 코스닥이 가기 때문에 내일장도 저는 특별한 이슈가 없는 한 지수는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2차 전지와 오늘 시장의 연관성 같이 이야기를 좀 해봤고, 내일 시장도 그래도 좀 긍정적인 뷰를 밝혀주셨습니다. 자, 그럼 내일 시장 본격적으로 이길 수 있는 전략 하나하나 세워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 작전부터 확인해 보시죠. 첫 번째 작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삼성전자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라고 좀 지어봤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ASML 지분을 1조 3천억 원을 매각을 했습니다. 올 한 해만 돼서 이렇게 좀 4조 원 정도가 매각이 됐다라고 하는데, 일단 이쪽에서 봤을 때 백인현 매니저님, 삼성전자가 이 투자 자금을 이제 이 매각 자금을 투자 자금으로 잘 썼으면 하는 바람은 있는데, 이게 사실 지금 모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네. 좀 구멍을 메꾸는 방식으로 됐을지 아니면 정말 미래를 위한 걸로 됐는지를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제 미래를 위한 투자로 쓸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네. 볼 수 있겠고요. 사실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ASML 지분을 원래 2012년도에 한 3% 정도 매입을 했는데, 그때 당시 한 7천억 정도 주고 매입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2016년도에 한 투자금 회수 차원에서 한 절반 정도 팔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이제 좀 팔기 시작했는데, 올해 남은 물량 조금 팔았는데 이제 4조 3천억 정도의 투자 자금을 회수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투자 자금은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반도체 업황이 회복을 한다라면 그쪽에 설비 투자에 투자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그리고 제가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HBM 쪽입니다. 지금은 HBM 시리즈가 4세대까지 나왔죠. HBM3까지 나왔는데, HBM3 같은 경우에는 SK 하이닉스가 엔비디아에 독점 공급하고 있고, 네. 글로벌 시장에서 유일하게 SK 하이닉스가 양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직까지는 삼성전자가 HBM3 시장에 진입을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현재 HBM3랑 그리고 5세대인 HBM3E까지 지금은 공동해서 이제 같이 함께 개발하고 있는데, 그쪽에 본격적으로 투자를 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올해 8월 달에 언론 보도 나온 바에 따르면 내년까지 HBM 쪽으로 설비 투자만 한 1조 원 이상 투자를 한다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HBM 같은 경우에는 설비 투자하는데 레깅 타임이 한 9개월에서 한 12개월 걸리기 때문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HBM 관련해서 설비 투자 목적으로 아마 지금 현재 투자 자금 회수 차원에서 1조 3천억 정도 팔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긍정적인 이야기 투자 자금으로 쓸 수 있다라고 좀 정리를 해주셨는데 한교수 매니저님도 보셨을 때는 이번 이 삼성전자의 ASML 매각 소식이 향후에 어제까지 있었던 이 HBM, AI 반도체 주들의 악재들을 좀 막아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충분히 막아줄 수 있죠. 최근에 일단 반도체 관련주들이 이제 3분기 실적이 발표가 되면서 일부 종목들이 이제 부진한 실적을 발표되면서 좀 출렁거리긴 했는데 지금 이 HBM 시장은 시장 자체가 완전히 초기에 형성이 되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삼성전자가 ASML 지분을 매각을 하는 것은 그런 어떤 투자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그런 성격이 굉장히 강하고요. 자, 오늘도 지금 엔비디아가 이제 그 성능 2배 가속기 이제 H200을 또 공개를 했었죠. 그 H200을 공개하면서 이제 HBM 시장 자체가 본격적으로 그 ARM과 ARM과 함께 본격적인 경쟁 구도가 본격적으로 형성이 됩니다. 그 수혜를 분명히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지금 받아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이 시장은 아까 제가 이제 시장 자체가 바닥을 쳤다라는 얘기를 했고 제가 최근에 이제 방송을 통해서 반도체가 주도주입니다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해드렸었죠. 그래서 뭐 하이닉스라든가 반도체 종목에 좀 많이 집중하셔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도 그 얘기의 연장선상에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인공지능 시장 자체가 이제 본격적으로 성장하는 시장이고 그 시장 자체에서 그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삼성과 SK 하이닉스 간의 힘겨루기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거고 삼성은 이제 본격적으로 HBM 시장에 대한 투자를 강화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올 내년 하반기까지 이 HBM 시장을 두고 SK 하이닉스와의 시장 선점을 위한 그런 강력한 투자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SK와 삼성전자의 투자는 강화될 것이고요. 그런 차원의 자금 확보다. 이 얘기는 뭐냐면 HBM 시장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성장한다는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ASM의 지분을 매각을 한 것은 분명 HBM 시장에 대한 선점 작업을 위한 강력한 투자를 위한 그런 전초적인 작업이고 그 의미는 반도체 시장에서 HBM 시장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한다는 그런 의미가 될 것이고 반도체 종목들이 주도주가 된다는 그런 맥락에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상당한 의미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긍정적인 관점에서 이 내용들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교수 매니저님은 지금 포트에 SK 하이닉스가 들어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은데 오히려 백인현 매니저님한테 그래서 여쭤보고 싶어요. 일단 삼성과 SK 하이닉스 반도체 재고는 좀 엇갈리는 상황입니다. SK 하이닉스는 감산하고 HBM 효과로 그 재고가 굉장히 많이 줄고 있고 반면에 삼성은 또 재고가 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지금 시점에서 살짝 SK 하이닉스는 어제도 다시 또 52주 신고가를 찍었잖아요. 지금 시점에서 삼성에 투자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살짝 올라갔지만 SK 하이닉스 쪽으로 가는 게 좋을까요? 개인적으로는 지금 SK 하이닉스가 여전히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HBM 쪽 마진율이 굉장히 좋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가 흑자 전환을 한다라면 그 타임은 이제 반도체 부분에 한해서 흑자 전환한다라고 했을 때 그 타임은 SK 하이닉스가 조금 더 빠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네. 물론 이제 가전제품이나 스마트폰 여러 가지 측면을 다 고려했을 때는 이제 삼성전자가 먼저 회복을 하겠지만 일단 반도체 국한에서는 SK 하이닉스가 HBM에 힘입어서 조금 더 빨리 회복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제 HBM 관련해서 관련 종목들이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건 맞아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이제 지금 말씀하실 때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 두 가지 말씀하셔서 제가 SK 하이닉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네. 추후에는 HBM 관련 종목들 최근에 한미 반도체 실적 리스 나면서 굉장히 많이 빠졌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많이 오른 HBM 관련 종목들은 개인적으로는 이제 접근하는 것보다는 지금 기존에 이제 종목. 반도체 소재 업체들 그리고 시각 파츠 업체들 위주로 이제 소모성 부품 업체들 위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기에 뭔가 동의는 좀 해요. 반도체를 볼 때 그래도 좀 큰 수익을 보기 위해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당연히 대장주 맞는데 좀 재미가 없을 것 같지 않아요? 무겁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그래서 자연스럽게 소부장 단으로 좀 내려가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백인현 매니저님 방금 말씀하셨던 것 소재를 보자라고 이야기도 상당히 좀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네. 한교수 매니저님은 차라리 한번 종목으로 같이 얘기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한테는 안 물어볼까 걱정했는데 네. 저는 약간 좀 생각이 틀린 게 뭐냐면 네. 대장주예요? SK 하이닉스는 대장이에요. 네. 대장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일단 HBM 시장 자체를 SK 하이닉스가 일단 선점을 했고 이미 지금 엔비디아가 독점적으로 납품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내년 정도나 되게 되면 이제 납품이 되겠죠. 그러니까 실적이라는 부분이 이제 SK 하이닉스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게 지금 SK 하이닉스의 위치입니다. 그러니까 HBM 시장에서는 아직까지 하이닉스가 독점적인 대장 역할을 분명히 한다. 그래서 실적적인 측면에서 올해하고 내년까지는 계속해서 실적이 더 빨리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리고 HBM 시장에서는 이제 삼성전자는 내년부터 이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재고라고 하는 부분들도 삼성전자는 내년부터 이제 줄어들 수 있는 가능성이 높겠고 결국에는 SK 하이닉스가 이제 대장이 된다라는 측면이겠고 지금 반도체 시장을 볼 때 우리가 이제 주목할 부분이 뭐냐면 메모리 반도체가 이제 저점을 찍고 터닝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데 과연 이 메모리 반도체가 얼마만큼 이제 터닝할 것인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이제 올라갈 것인가라는 것도 일단 봐야 되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마진율을 본다라고 한다면 역시 HBM의 마진율은 얼등합니다. 기존에 이제 디램 메모리 반도체 가격보다도 가격 자체가 뭐 5배, 6배가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HBM 쪽에서의 어떤 매출 증가세라든가 실적 흐름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크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엔비디아가 H200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제 인공지능 칩을 내놨죠. 거기에 들어가는 이제 HBM도 굉장히 성능이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제품입니다. 아직까지 H200의 가격이 이제 공표가 되지 않았는데 H200 같은 경우는 기존에 뭐 4천만 원, 5천만 원 한 개당 4천만 5천만 원인데 H200은 그 가격이 이제 공개되지 않아서 가격이 더 업그레이드가 되게 되면 영업이익률 자체는 굉장히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엔비디아와 함께 HBM 관련주들과 더불어서 패키징 장비 업체들이 있죠. 네. 이 패키징 장비 업체들의 중요성이 굉장히 많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HBM을 뭐 D램을 쌓는데 위로 계속 쌓잖아요. 쌓는 그 기술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기술 자체가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 수혜를 고스란히 가지고 갈 수 있는 업체들이 HBM 관련주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반도체라 그래가지고 모든 종목이 다 수혜주가 되지는 않을 겁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디램 반도체 가격이 올라가면은 뭐 디램 관련주들도 올라가고 전공정 관련주도 올라가겠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반도체 쪽을 보는 것은 HBM이에요. HBM 시장이 시장 자체가 많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고 디램 시장도 이제 바닥을 치고 올라가고 낸드 가격도 올라가기 때문에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 모든 그 섹터 부분이 실적이 좋아질 수 있죠. 그러나 큰 흐름에 있어서 실적을 견인하는 것은 HBM입니다. 그래서 HBM 관련주 쪽으로 보셔야 되고 SK 하이닉스가 거기에 선두적인 역할을 할 것이고 그리고 HBM을 패키징하는 그런 패키징 관련주가 수혜를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서 예. 아무리 업종별 섹터로 보더라도 내년에 업황 전망 자체가 굉장히 괄목할 만한 성장할 수 있는 섹터는 HBM밖에는 제가 보기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HBM 관련주는 분명히 저는 SK 하이닉스가 대장이 될 것이고 네. HBM 관련주에 대한 관심들은 여러분들이 좀 많이 계속 좀 올랐지만 우리가 좀 계속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HBM 관련주에서 SK 하이닉스를 1등으로 뽑아주신 거죠? 그 네. 외 종목은 따로 없으신 거죠? 일단 종목이 있죠. 종목이 있는데 일단 이 종목을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뭐냐면 그러니까 상징적인 의미가 커요. 그러니까 2차전 반도체 관련주의 상승을 이끌어가는 바로미터 격의 종목이 될 겁니다. 물론 중소형주들 중에서는 한미반도체라든가 이런 종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수익률 측면에서는 그 중소형주가 더 클 수는 있겠습니다만 SK 하이닉스는 시장의 큰 방향을 잡는 그런 바로미터 격의 흐름이기 때문에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실 필요가 있겠고 네. 지금 HBM 관련주들 중에서 뭐 제일 많이 주목되고 있는 게 지금 리플로 장비 관련주겠죠. 지금 패키징하는 업체들 그다음에 뭐 PCB라든가 반도체 칩을 연결해주는 그런 리플로 관련주들 오늘 STI 같은 종목도 많이 올랐고요. 또 최근에 PSK 같은 홀딩즈 같은 종목들 많이 갖고 있고 지금 우리 백인점 매니지먼트 가지고 있는 프로텍 같은 종목들 이런 종목들도 이제 리플로 장비 관련주가 될 겁니다. 자 이런 종목들이 지금 이제 대표적인 수혜주가 되는 것이고 그 안에서 이제 뭐 TSB 관련주가 이제 한미반도체 같은 종목들이죠. 이런 종목들. 그러니까 한미반도체가 2분기, 3분기 실적에 좀 쇼크에 갈 정도로 주가가 좀 많이 실적 자체가 굉장히 다운된 것은 분명히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나중에 내년 정도가 되게 되면 아마 한미반도체 성장성이라는 부분들이 다시 한번 부각이 될 겁니다. 대신에 한미반도체보다 덜 올랐던 저평가됐던 이런 종목들을 좀 많이 보시는 게 바람직할 것 같고요. 이제 그들 종목이 올라가게 되면 나머지 이제 뭡니까? 파운드리 업체들 이런 종목들
그리고 이제 디자인 하수 같은 종목들 이런 종목들도 같이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메모리 반도체도 따라 올라가는 이런 어떤 순환 구조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서 반도체 쪽은 내년에는 역시 뭐 가장 좋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섹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어서 반도체를 좀 많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반도체 내에서도 HBM 관련주 또 대장주는 SK하이닉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고 또 한미 반도체 그거에 이어서 또 그거에 그냥 비해서 HBM 딱. 그렇죠. 맞아요. HBM 관련주 보시면 좋다고 합니다. 예. 그럼 GPT는 또 어떻게 생각할지 궁금하거든요. 지금 반도체에서 볼 수 있는 종목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일단 저는 이제 실적이 이제 뭐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종목을 보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적이 잘 나오네. 일단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종목은 월덱스라는 종목입니다. 예. 일단 반도체 관련 종목들 여러분들 3분기 실적 뚜껑 열어보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안 나왔죠. 그쵸. 시가총액 6조 원 달하는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한 20억 정도 나왔습니다. 네. 다른 업체들 같은 경우 파두 같은 경우에도 실적 미스나면서 굉장히 급락을 했는데 사실 반도체 섹터 내에서 전년 동기 대비 늘어나고 있는 실적이 괜찮아지는 섹터 거의 종목들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하지만 제가 시각 파츠 중에서는 애프터 마켓에 있는 월덱스 같은 경우에는 2분기 이어서 3분기도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실적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각 파츠, 시각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반도체가 미세화로 진행되면서 시각 공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덱스의 포커스링 매출액은 계속해서 늘어날 가능성이 높고 지금처럼 반도체 업황 그리고 반도체 회사가 비용 절감을 위해서는 비포마켓 시각 파츠보다는 애프터마켓의 시각 파츠인 월덱스 부품을 사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3분기 좋았고 4분기도 좋고 내년도 더 좋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덱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또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눈여겨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지금 시장의 실적 민감도가 높아진 만큼 그쵸. 월덱스 확인해 보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두 번째 작전으로 넘어가 볼까요? 가시죠. 네, 두 번째 작전명 공개합니다. 2차 전지, 한 박자 쉬고입니다. 두 박자는 안 되겠죠? 두 박자 쉬면 안 되죠. 한큐스 매니저님, 네. 두 박자 쉬진 않겠죠? 두 박자를 두 박자 되나요? 제가 여기서 근데 여쭤보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 2차 전지 관련주들 사실 작년에 에코프로 BM 들어가신 분들은 네. 굉장히 많이 벌었을 것 같아요. 저점에서 매수를 했으니까. 근데 지금 주식 양도세 관련해서 좀 완화시키겠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어서 그게 10억에서 50억으로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2차 전지 물량이 저는 12월에 그래서 좀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 완화 정책이 나오면 또 괜찮지 않을까요? 잠깐은 반등 나올 수 있겠죠. 잠깐은 반등 나올 수 있겠는데 그게 이제 추세적으로 올라가는 게 이제 중요할 것 같아요. 잠깐 올라간다라고 한다면은 뭐 우리가 뭐 트레이딩 관점으로 이제 본다라고 이제 보면서 이제 대응할 수 있는데 그것이 추세적으로 올라가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뭐 큰 기대를 하기는 좀 어려운 이런 상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고 역시 이제 주가라는 거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업황 자체가 얼마만큼 좋아지느냐 이게 관건이 될 겁니다. 진짜 많이 하락했고 또 어느 정도 저도 이제 거의 이제 바닥은 쳤다라고 보고 있고요. 2차 전지 시장, 전기 자동차 시장은 내년에 저는 다시 살아날 수 있을 거라고 이제 보고는 있는데 일단은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오늘 뭐 지금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 지금 해외 공장, 지금 뭐 LG엔솔이라든가 SK온 같은 이런 업체들이 해외 공장들을 계속해서 가동을 멈추고 내지는 직원들을 약간 휴직을 주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지금 공장 캐파 증설이라든가 공장 가동을 줄이고 있는 그런 과정들입니다. 그만큼 이제 업황 자체가 별로 안 좋다라는 것이겠죠. 글로벌 경기가 안 좋은 것도 있습니다만 전기차에 대한 어떤 인식들, 가격이 세다거나 안정성이 있어서 좀 문제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다소간의 사용에 있어서 충전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불편함,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 시점까지는 2차 전기차 시장 자체가 성장하기가 좀 어려운 이런 상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본다라고 한다면 2차 전지 시장 자체가 전기차 시장 자체가 본격적으로 성장하려면 저는 좀 시간이 좀 걸릴 거로 보고 있고 다만 이제 LG엔솔이라든가 SK온, 삼성 SDI 같은 이런 셀 업체들이 투자를 다소 딜레이시키거나 다소 이제 뭐 무급 휴직을 보낸다거나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은 회사 입장에서는 유동성에 대해서는 유동성이라 이런 부분들이 좀 안정적인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유동성에 있어서는 좀 안정적인 상태고
나중에 기회가 되게 되면 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그런 측면은 좋은데 네. 지금 당장은 업황이 좋아질 가능성이 높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 2차 전지는 맞아요. 아직은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짧게 보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화면을 통해서도 봤고 전기차 수요도 줄어난다. 뭐 공장에서 미국 공장에서 나오는 전기차 수요와 관련된 안 좋은 소식도 있는데 네. 사실 오늘 2차 전지가 올랐던 걸 보면은 방금 얘기했던 공매도 금지가 다시 또 이슈가 올라오면서 사실 이게 2차 전지 펀더멘탈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이슈로 올라간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한 박자, 두 박자 쉬는 거는 이해는 돼요. 그래서 백인현 매니저님은 한 박자 쉴지 두 박자 쉴지 아니면은 정박에 맞춰서 이걸 지금 들어가야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일단 저도 한 박자 쉬겠습니다. 어.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지난주 월요일 날에 공매도 금지한 첫날에 엄청나게 급등했다가 다 밀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 한번 강하게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사실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대밀릴 가능성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많이 올랐거든요. 네. 감매수 구간이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그걸 경험한 투자자들이 어느 정도 냉정을 찾은 상태에서 2차 전지를 그렇죠. 매수했기 때문에 2차 전지 쪽에서 어느 정도 바닥을 확인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모멘텀 자체는 부재한 업황 자체는 상태. 굉장히 안 좋습니다. 업황 자체는 뭐 최근에 설비 투자도 지연하는 모습이고 그리고 인력도 감축하는 모습이고 전반적인 모멘텀은 좋지 않지만 투자자들은 790포인트 코스닥 790포인트 아래에서는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을 그래도 매수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심리적인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은 일단 지난 월요일과 같이 오늘 급등했다고 내일부터 다시 한번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리라고는 저는 생각을 하지는 않고요. 대신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은 뭐 양극재, 소재나 이런 쪽은 뭐 2차 전지 핵심 광물 가격이 하락하기 때문에 아마도 실적이 계속해서 안 좋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듯이 장비 업체들은 우리가 수주를 통해서 매출액을 가늠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장비 업체들 위주로 한번 접근을 해보고 장비. 그리고 음극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수요가 꽤 있습니다. 사실 음극재 쪽에서는 실리콘 음극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CNT 도전제를 사용해야 되는데 CNT 도전제 만드는 업체인 제이오 같은 경우에는 3분기 실적이 잘 나왔거든요. 네. 다른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은 실적이 안 나왔지만 제이오는 실적이 잘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접근을 하신다라면 음극재 쪽 밸류 체인이랑 장비 쪽으로 접근을 하신다라면 지금쯤이면 저가 매수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2차 전지 내에서도 실적이 확인되고 있는 제이오를 좀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한규수 매니저님도 지금 2차 전지 트레이딩 관점으로 짧게는 좀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네. 볼 수 있는 종목 있을까요? 볼 수 있는 저도 제이오 갖고 왔는데요. 똑같은 일단 종목이에요. 같은 제이오. 저도 이제 지난주에 제가 이제 도전제 탄소 나트륨 예, 맞아요. 이제 생산업체로 실적 좋다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회사는 좋은데 크게 가기가 좀 쉽지 않을 거로 일단 좀 보고 있고요. 저는 지금 2차 전지 관련주들을 그 중심으로 해서 지금 여러 가지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2차 전지는 이제 바닥은 쳤다라고는 보고 있어요. 보고 있는데 과연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매집을 해서 한번 가볼 만한 섹터인가 아니면 단기 트레이딩 하다가 나중에 내년 정도 가서 보는 게 맞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일단은 저는 트레이딩으로 보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 제이오도 마찬가지고 실적 좋고 하지만 업황 자체가 전망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뭐 길게 보는 거는 좀 아직은 좀 자제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단기 매매는 좀 가능할 거로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지금 저는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나중에 저점을 찍고 회복세를 보일 때 과연 예전처럼 모든 종목이 다 갈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여전히 저는 그 2차 전지 관련주가 바닥을 찍고 만약에 올라오게 되면 기존의 이제 양극재 관련주라든가 음극재 관련주 이런 것보다는 저는 여전히 이제 전고체 패트를 좀 많이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제이오 같은 이런 CNT 전도제 같은 건 특화된 분야에서 이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틈새 종목이 올라올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전체로 보지 말고 종목별로 뭐 개별적으로 한 번씩 보시는 것도 좀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분 모두 좀 이를 모아서 정리해보면 바닥은 일단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근데 바닥은 맞는데 뭔가 올라갈 모멘텀이 부재하니까 이 바닥에서 좀 지지부진한 흐름이 이어지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한국 증시가 전체적으로 다 바닥이에요. 그렇죠? 그건 많이 맞아요. 빠졌죠. 예, 그렇게 얘기하면은 그렇죠. 전 세계에서 한국 증시가- 우리나라만 계속 맞아요. 빠지잖아요. 한국 증시가 전체로 바닥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장이 답답한 거예요. 수익이 안 나니까. 이게 올라가줘야 시장에 주도주도 나오고 수익이 나오는 건데 그러지도 못하다 보니까 힘든 거고요. 뭐 언젠가 가겠죠. 뭐. 제발 빨리 왔으면 이제 좋겠습니다. 반도체가 또 크게 올라가지고 그럼 돼요, 진짜. 네.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작전 한번 세워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작전 열어보겠습니다.
자, 디스플레이 이제 관심을 높여야 할 때인가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로 관해서는 중국의 추격도 상당히 매서운 상태고 우리만의 이 독자적인 포지션이 점점 없어지는 건 아닐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뭐 이제 올레도스도 있고 막 그렇다 보니까 기대가 되는 것도 맞는데, 근데 다시 반도체로 돌아가야 될 것 같아요. 한교수 매니저님. 네. 여기는 반도체가 올라가야 디스플레이도 사실 따라 올라간다고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고요. 일단 디스플레이는 대체적으로 이제 IT 가전 사업 쪽으로 좀 포커스를 좀 맞추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디스플레이 시장은 지금 그 블루 오션이다라고 칭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제 LED, LCD 시장 자체는 이제 레드오션 시장으로 이제 중국 업체들한테 다 넘어갔고요. 이제 OLED 시장 자체가 이제 남아 있는 건데, 뭐 OLED는 TV 자체가 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OLED 시장 자체가 이제 그쪽으로 개화가 된 것이고요. 또 이제 스마트폰 쪽에서도 이제 OLED 스마트폰들이 나오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제 그쪽도 시장이 됐는데, 이제 노트북이라든가 차량용 OLED 디스플레이 쪽에 계속 시장도 많이 커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요즘에 이제 노트북도 접는 그런 어떤 그 일체형 그런 어떤 노트북도 준비가 되고 있기 때문에 OLED 시장 자체가 이제 본격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되고 있고요. 또 말씀하셨듯이 이제 XR 기기가 이제 또 이제 준비가 되고 있기 때문에 OLED 시장이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여력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삼성 디스플레이도 그렇고 LG 그룹도 그렇고 지금 디스플레이 시장에 대한 투자가 상당히 많이 강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런 가운데 중국 업체들이 지금 이제 소형 OLED 시장에 대한 어떤 추격의 고삐를 바짝 갖추고 있다 보니까 앞으로 2, 3년 후에 이제 이 소형 OLED 시장도 중국 업체들이 장악할 거다라는 그런 전망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OLED 시장에 대한 투자가 이제 우리나라 기업을 중심으로 본격화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OLED 시장은 앞으로도 기업들의 본격적인 어떤 투자로 인해서 저는 서서히 성장할 가능성이 좀 큰 것으로 보고 있고, 특히나 지금 이제 소형 OLED 시장 자체가 커지고 XR 기기가 나오고 또 전장용 디스플레이 시장이 계속해서 커지면서 그 부분에서 그와 관련된 종목들이 수혜주들이 하나씩 부각이 될 거로 기대는 되고 있습니다. 거기다 주가가 많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OLED 관련주가 하나씩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기대는 가지고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경기가 너무 안 좋단 말이에요. 경기가 많이 안 좋다 보니까 과연 이 디스플레이 시장이 얼마만큼 빠른 속도로 성장할 것이냐라는 것, 실적이 얼마나 따라줄 것이냐라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퀘스천 마크가 약간 붙었고요. 삼성과 LG가 굉장히 강도 높은 어떤 투자를 단행합니다만 실적이 얼마나 좋아질 수 있을지, 요것에 대해서는 약간은 속도적인 관점에서는 우리가 조금 연구를 좀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중국 시장도 디스플레이 다시 또 맹추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앞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오늘 기사를 확인해 보니까 삼성 디스플레이스가 이매진을 인수하면서 AR 관련해서 올레디스 그쪽으로 좀 힘에 박차를 가하겠다라는 상황을 밝혔는데, 앞으로 좀 삼성 디스플레이도 주가가 그걸 받고 탄력받고 올라갈 수 있을까요? 일단 삼성 디스플레이는 비상장 회사고요. 네. 네, 일단 뭐 국내 디스플레이 업체 같은 경우에는 설비 투자를 사실 3, 4년부터 한다고는 했지만 제대로 투자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개인적으로는 디스플레이 섹터는 좋아하지 않고, 굳이 접근한다라면 디스플레이 소재 업체인 뭐 덕산 네오룩스나 이녹스 첨단 소재 정도 제가 보고 있는데, 일단 올레드 방금 말씀하신 이제 디스플레이, 이제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XR 기기라든지 이런 게 이제 많이 팔려야지만 투주가 이제 모멘텀이 더 크게 부각될 텐데, 지금 사실 이제 뭐 애플이 XR 기기를 발표했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뭐 메타 같은 경우에도 XR 기기를 이제 계속해서 발표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만큼 잘 팔리고 있지는 않다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올레도스 같은 마이크로 디스플레이가 향후에 뭐 부각되긴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매출로 인식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걸리지 않을까. 하지만 신기술이라는 측면에서 나중에는 올레도스 관련 종목들도 한번 부각될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디스플레이 업황 전반적으로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뭐 종목도 일단 이노스 첨단 소재라고 백인현 매니저님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한교수 매니저님은 종목명만 좀 들어도 될까요? 종목명 아까 말씀한 덕산 네오룩스,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 DMS 같은 이런 종목들도 괜찮고요. 일단 회사는 모두가 이제 탄탄한 종목이어서 뭐 주목해볼 필요는 있고요. 또 많이 빠졌기 때문에 역시 이제 관심은 가질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OLED 디스플레이에 대한 작전은 세워보도록 하고, 여기도 좀 올라가지고 증시에 또 한 축이기 때문에 그쵸. 또 코스피 코스닥 상승에 또 좀 기여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네 번째 작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번째 작전명, 영화관보다 OTT입니다. 확실히 영화관도 최근에 뭐 관객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긴 해요. 근데 그것보다 OTT 시장이 굉장히 크게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서 영화관 제일 자주 가는 게 민수 아나운서잖아요. 그렇죠. 저는 한 달에 꼭 한두 번씩은 가니까 영화관도 재밌는데 사실 이번에 실적이 굉장히 좋았잖아요. 네. 일단 뭐 기본적으로 이제 국내 영화관 관련 종목이라고 하면 CJ CGV랑 콘텐츠리 중앙 같은 경우가 그쵸. 있는데 사실 콘텐츠리 중앙 같은 경우에는 이번 3분기 영화관 사업은 소폭 적자 기록을 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사실 우리가 2019년도랑 지금 현재 기준으로 비교해 봤을 때 상영 영화 편수는 생각보다 뭐 크게 달라지진 않았어요. 하지만 매출액 기준으로 비교를 해보면 2019년도랑 지난 2022년도랑 매출액 그 상영과 매출 규모로 비교해봤을 때 한 60%밖에 회복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더 회복할 거라고 기대를 했지만 사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지난해보다는 약간 좀 빠지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지금 국내 영화관 산업은 앞으로도 이제 이렇게 슬로우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이유는 바로 OTT 콘텐츠 드라마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 코로나 이전에는 영화관은 거의 매주 갔거든요. 진짜요? 네, 매주 갔습니다. 매주요? 네, 매주 갔었는데 사실 코로나 이후에는 거의 한 달에 갈까 말까 거의 안 가고 거의 안 있다라고 갔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넷플릭스나 우리 국내 OTT 플랫폼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서 저도 이제 거의 이제 드라마 위주로 OTT 플랫폼을 통해서 드라마 위주로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또 굉장히 재밌습니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영화관 관련 종목들보다는 OTT 드라마 콘텐츠 그쵸. 관련 종목 쪽으로 한번 눈여겨보셨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OTT 드라마 관련 종목들은 사실 뭐 지난해까지도 아니었지만 올해부터는 OTT 콘텐츠 제작할 때 제작 비용에서 세액 공제가 됩니다. 뭐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5% 그리고 중견기업은 10% 그리고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한 15%까지 지금 영화 제작하는데요? 네, 드라마 제작하는데 OTT 드라마 제작. 콘텐츠 제작하는데 그렇게까지 세액 공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충분히 OTT 드라마 콘텐츠 관련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는 한번 눈여겨보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쪽 OTT가 너무 잘 올라가고 있고 민수 아나운서 방송 들어가기 전에 이제 곧 독전 2가 나온다고 해요. 맞아요. 독전 1에 이어서. 근데 독전 1은 영화관에서 개봉을 했거든요. 맞아요. 독전 2는 넷플릭스를 통해서 나온다고 합니다. 영화관에 안 나온다는 게 이게 아무래도 영화관보다는 확실히 넷플릭스 쪽이 더 수익성이 더 잘 나올 거라는 예측이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그럴 것 같아요. 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OTT를 일단은 관련 종목들을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백인현 매니저님 뭐 포트 안에 콘텐츠들이 중앙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좀 강조를 하실 것 같은데. 네, 그래 콘텐츠리 중앙이랑 스튜디오 드래곤 둘 다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개인적으로는 콘텐츠리 중앙이 조금 더 업사이드 여력이 더 크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포트 안에 있어서? 네,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 콘텐츠리 중앙이 상대적으로 저평가받고 있는 이유는 메가박스라는 영화관 사업이 지난 코로나 이후에 계속해서 적자를 보였기 때문인데 지금은 사실 손익분기에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네. 이 부분을 빼고 보더라도 이제 SLL 드라마 콘텐츠 제작하는 부분이 스튜디오 드래곤에 비해서 크게 뒤처지지 않습니다. 거의 규모는 드라마 제작할 수 있는 그 규모는 거의 대동소이하다라고 봤을 때 지금 스튜디오 드래곤은 시가총액이 1조 6천억 원, 콘텐츠리 중앙은 시가총액이 한 2천억대밖에 안 되기 때문에 향후에 OTT 드라마 시장이 제대로 살아나기 시작한다라고 했을 때는 뭐 스튜디오 드래곤이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다시 한번 오르겠지만 저평가라는 관점에서는 콘텐츠리 중앙이 향후에는 더 치고 나갈 가능성이 저는 더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콘텐츠리 중앙은 그럼 잠시 후에 뭐 리뷰는 안 들어봐도 될 것 같아요. 네, 여기서 다 들었으니까요. 예. 자, 이렇게 네 가지 작전 모두 짜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수익률 대결이 펼쳐지는 투모로우 스타워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투마로우 스타거즈 오늘은 백지PT 그리고 한고수와 함께합니다. 먼저 수익률 대결이 펼쳐지고 있는 룰부터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네, MBN골드 5인 매니저의 수익률 대결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수익률은 매일 종가를 기준으로 합산값이 나가고요. 방송 다음 날 거래의 지정가로 편입이 되는데 이 매수가에 도달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시초가로 편입이 됩니다. 네, 목표가 터치 시에 가격 전략 재설정 가능하고요. 손절가, 익절가 터치 시 포트 제외됩니다. 매도 언제든 가능하고요. 방송 다음 날 시초가로 매도됩니다. 월 4회 자유편입 찬스 전화 연결로 가능합니다. 계속해서 순위 볼까요? 네, 개인 순위 보겠습니다. 한 고수라고 하죠. 한규수 매니저가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지금 수익률 19.51% 보여주고 있고요. 2위에도 김병진 매니저 2.08% 그리고 3위에는 백인현 매니저 자리하고 있습니다. 백인현 매니저 어제 낙폭을 상당히 많이 줄였습니다. 네. 이어서 종목별 순위 볼게요. 한 고수 10세 미디어가 17.95% 거의 이 힘든 시장에서 18% 가까운 수익을 기록했고요. 2위 LX세미콘 김병진 매니저의 종목 3위, 콘텐츠리 중간 많이 올라왔군요. 네. 오늘 갑자기 3위로 올라왔습니다. 2.31% 백인현 매니저의 종목입니다. 자, 오늘 변동사항은 따로 없어가지고 이제 어제부터 한규수 매니저만 기다렸습니다. 저는. 와, 이 칩셋 미디어 이번 달은 근데 진짜 한규수 매니저님 그 운때가 들어맞는다고 저랑 어제 민소 아나운서 얘기를 했어요. 프로텍이 겹쳐갖고 한규수 매니저님 프로텍 대신에 이걸 선택했고 어제 기가 막히게 최고가가 23,300원이었는데 네. 23,000원 목표가를 걸어두셨어요. 그러니까요. 운이 좋았죠, 뭐. 대단합니다. 줄을 잘 쓴 거고요. 아유, 운도 운인데 실력이 굉장히 좋잖아요. 그렇죠. 이번 연도 계속 1위 차지하고. 근데 수익을 좀 제대로 크게 한번 내야 되는데 아마 연말하고 연초에 크게 한번 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이야. 가지고요. 예. 칩셋 미디어가 원래도 좋은 종목이에요. 원래도 좋은 종목이고 NPU 신경마 처리 장치와 관련된 기술까지도 만들어냈기 때문에 성장 잠재력이 큽니다. 거기다가 이제 갑자기 이제 무상증자라는 재료 때문에 이제 올라갔던 부분들인데 일단은 포트에서 제가 제의를 했습니다만 요건 제가 보기엔 나중에 다시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도 굉장히 큰 종목이에요. 아까도 제가 했습니다만 반도체 쪽은 제가 HBM이라든가 또 이제 패키징 종목들을 많이 말씀드렸는데 이들 종목이 좀 올랐단 말이에요. 올랐기 때문에 이제 밑으로 덜 올랐던 이런 어떤 이제 그 디자인 하우스라든가 반도체 IP 업체들 있죠. 이런 업체들로도 이제 매기가 이제 서서 이제 확산이 될 겁니다. 확산이 되기 때문에 이런 칩셋 미디어 같은 종목군들도 지금은 이렇게 이제 고점 물량 받고 있습니다만 물량 받으면서 다시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서 반도체 종목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보셔야 될 것 같고 칩셋 미디어도 만약에 뭐 종목들이 좀 많이 올라서 없다라고 한다면 아마 이 종목을 다시 한번 편입을 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아직은 뭐 우리가 계속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이제 백인현 매니저의 프로텍도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낙폭 많이 줄였습니다, 매니저님. 네, 지금 프로텍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지금처럼 이제 불안한 증시에서 조금 안정적인 종목을 추천한다라고 해서 그렇죠. 제가 프로텍을 했는데 조금은 느리게 움직이고 있지만 지금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 21선에서 안정적으로 지금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콘텐트리 중앙 프로텍 둘 다 21선에서 안정적으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불안한 시장에서 뭐 투자 대안처를 찾는다라면 프로텍은 여전히 여러분들 접근하셔도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안정적인 측면에서 아직까지 프로텍 좀 유망하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럼 내일장에서는 또 어떤 종목을 편입할지 이야기 나눠봐야 되겠죠. 먼저 한규수 매니저님, 내일장에서 고수가 선택한 종목 어떤 종목입니까? 오늘도 제가 반도체 쪽으로 또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일부 디스플레이라든가 낙폭가래주라든가 이쪽을 좀 봤는데 그래도 일단 시장의 중심에 있는 게 좋다라는 판단하에서 이제 반도체 쪽에서 자, 이스페타시스 요거 다시 가지고 왔습니다. 와, 이스페타시스를 이제 다시 본다. 이걸로도 수익률 엄청 많이 챙겼었죠. 네, 아까 백인현 매니저가 이야기했던 뷰랑은 좀 반대로 가는 거거든요. 많이 올랐던 종목들은 피해보자. 다른 종목들 보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요, 이스페타시스는 최근에 아직 많이 안 올랐고요. 최근에 22,000원 선에서 지금 21선 정도 회복했고 회복하고 지금 오늘 6.9% 올랐는데 일단 이스페타시스를 우리가 이제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들은 뭐냐면 일단 기관들 매수가 들어왔고 오늘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스페타시스도 지금 이제 그 인공지능 시장과 관련된 수혜주로 여러분들 계속 보셔야 됩니다. 최근에 HBM은 디램 반도체를 위로 쌓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 회사는 PCB를 위로 쌓는 겁니다. MLB 다층 인쇄 구입한 이와 관련된 최대의 수혜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MLB는 분명히 이제 인공지능 서버에 장착되는 GPU에 사용이 됩니다. 지금 현재 시장의 분위기가 딱 맞는 그런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AI 인공지능 서버는 기존의 서버에 비해서 이 반도체가 MLB 수요가 무려
5배에서 6배 정도까지 반도체가 굉장히 많이 필요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이 이제 그 MLB와 관련된 성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커지고 그러면서 이제 기능이라든가 또 수요가 늘어날 수 있겠고요. 여기다 지금 현재 미국이 중국 업체들에 대한 중국 IT 업체들에 대한 제재를 가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업체들이 MLB 시장에서 어느 정도 이제 기술력이 있습니다만 그들 업체들을 배제하다 보니까 지금 이 회사가 미국과 북미라든가 유럽을 중심으로 수혜를 많이 받고 있는 그런 형태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아마 성장성이 내년부터 올해볼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아서 이 종목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겠고요. 일단 오늘 주가 이제 조금 6% 올랐습니다만 이 정도 선이면 조금씩 우리가 관심을 가져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종가 26,900원 매수 단가로 하고요. 네. 목표가는 32,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24,000원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네, 한규수 매니저의 이수페타시스 목표가 32,000원, 소절가는 24,000원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 백GPT, 백일현 매니저의 종목은 어떤 종목인가요? 네,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은 워닝 머티리얼즈 가지고 왔습니다. 반도체입니다. 제가 지금 HBM 관련 종목들이 너무 올랐기 때문에 향후에 반도체 업황이 살아났을 때는 반도체 소재 쪽으로 많이 오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기존에 제가 동진 세미캠이랑 솔브레인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종목 워닝 머티리얼즈를 오늘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워닝 머티리얼즈는 반도체 특수가스 생산하는 업체인데 기본적으로 증착 공정, 식각 공정, 세정 공정에 다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식각 공정이랑 세정 공정 같은 경우에는 공정이 습식이랑 건식으로 나눠지는데 건식 같은 경우에는 가스를 이용해서 세정을 하고 그리고 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특수가스를 워닝 머티리얼즈가 생산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중요한 부분은 이제 워닝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이제 전방 고객사인 삼성전자 매출 비중이 굉장히 큰데 지금은 이제 삼성전자가 감산을 해서 매출액이 많이 빠졌지만 향후에 내년부터 삼성전자가 가동 정상화를 했을 경우에는 워닝 머티리얼즈의 실적은 드라마틱하게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거의 동진 세미캠이랑 비슷한 분위기로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워닝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지금처럼 불안한 시장에서는 편안하게 투자해도 될 만한 그런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HBM 관련 종목들 너무 많이 올라서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워닝 머티리얼즈 같은 반도체 소재 관련 종목들 접근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가격 전략도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매수가는 27,000원 제시하고요. 목표가는 30,000원, 손절가는 25,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HBM 반도체에서 보자. 아니면 워닝 머티리얼즈입니다. 오늘 진짜 재밌는 종목들 2개가 나왔습니다. 목표가 3만 원, 손절가 25,000원입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두 매니저님들과 반도체 말고도 다양한 이야기들 나눠볼 수 있는 곳 공유해 봐야겠죠. 먼저 한규수 매니저님. 네. 자, 오늘도 저희가 장 끝나고 무료 방송을 해서 녹화를 해놨습니다. 네이버 밴드 한규수 치시고 가시면 한규수 네이버 밴드에 오늘 방송한 내용들이 있으니까 오늘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꼭 가서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유튜브를 통해서도 한규수 치시면은 바로 오늘 녹화 내용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일 또 장 끝나고 3시 50분에 무료 방송 진행이 될 건데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HBM이라든가 일부 종목이 좀 많이 올랐거든요. 그 뒤로 여러분들이 서서히 관심을 가질 만한 또 유망한 종목들 발굴해낼 것이고요. 반도체 외에 우리가 또 관심을 가질 만한 새로운 유망 섹터들고 공개를 하겠습니다. 내일 장 끝나고 3시 50분 무료 방송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유망한 섹터 그리고 유망한 종목 한규수 매니저와 함께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백인현 매니저님 무료 방송 있으신가요? 네, 내일 아침 8시에 유튜브에서 백인년 매니저 검색하시면 제가 무료 방송을 진행하고요. 지금 시장이 워낙 바닥입니다. 바닥인데 지금 같은 시장에서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향후에 시장이 반등을 했을 때 어떤 섹터 그리고 그 섹터 내에서 어떤 종목을 매수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내일 아침에 본격적으로 다뤄드릴 예정이고 그리고 공매도 부분에 있어서 향후에는 여러분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도 제가 다양하게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내일 아침 8시에 유튜브에서 백인년 매니저 검색하시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네, 내일 아침 8시 백인년 매니저의 무료 방송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셔서 좋은 정보 많이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규수 매니저, 백인년 매니저 무료 방송 안내 도와드리면서 저희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워즈 투나잇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